한국의 그 산업화 시대의 경제 관료들은 개발 독재에 기생했지만 전부 다 케인즈원입니다.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라든가 뭐 이른바 트럼프류의 이제 해체주의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확 들어옵니다. 최순실 공천에 의해 가지고 정체불명의 부잣집 아들들이 들어와요. 네, 부잣집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건희 공천에 의해 가지고 또 정체불명의 부잣집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판검사들이 소복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최소한의 도덕성도 실종되고 최소한의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실종돼 버린 거예요. 자, 그 전에 경제 관료 엘리트들, 산업화 세력들이 중심으로 짜졌던 보수 정당 계열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극우적이다 할지라도 애국심이 있었어요, 분명히. 네. 존재했습니다. 이 산업화 세력들의 애국심이라는 게 존재했고요.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리고 케인지언적인 경제 사회 구성에 대한 이해도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관료들이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 절차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전두환 때 국무회의, 노태우 때 국무회의가 아주 민주적이었다는 이야기.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 전부 다 관료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네. 관료가 그런 회의 잘해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징벌하는 것 외에 국가를 운영하는 연습과 훈련, 공부가 안 된 판검사 집단이 패거리로 들어와 버립니다. 네. 국가 시스템에 대한 포지티브적 운영을 몰라요. 경제정책, 민생정책, 복지정책, 사회문화정책 모르는 사람들이다. 판검사들 몰라요. 그렇죠. 검사들은 그냥 잡아다 족치는 거 족치고. 한쪽 면만 아는 거죠. 그렇죠. 법관들은 뭐 저기 뭐야 불러다가 보면서 뭐라 그러고 판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데 징벌적 운영이라는 것은 2% 3%밖에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에 범죄자가 뭐 수천만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또 한쪽에는 동네 토 부잣집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아빠처럼 나도 정치 권력을 통해서 좀 해먹어야지. 이걸 이용해서 돈 좀 벌어야지. 이런 류의 이익 집단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후보 먹어야 되겠어. 그쪽에 줄 서야 되겠어.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도 필요했고요. 이재명 욕해가지고 반대급부로 악마적 선거판을 만들어가지고 이기면 돼.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대선 이긴 겁니다. 문재인 욕하고 이재명 욕하고 이겼고요. 지금도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치킨집을 크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네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고깃집을 크게 하는데 그 아들이 뭐 국회의원하고, 동네 토건업자들하고 뭐 이런 거 건설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온 이유는 그야말로 이익이군요. 이익이죠. 두 글자 이익이죠. 그걸 이제 저는 망가뜨린 게 이제 최순실, 김건희가 핵심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뉴스타파 보도도 그랬는데 여러 정황들이 뭐 수사도 이제 입증을 시켜주는데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했던 건 윤석열은 그냥 배우 역할이었던 것 같고 네네. 감독은 김건희였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드러나네요. 지난 뭐 명태균 게이트 수많은 녹취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네. 대선에 윤석열 캠프에 2개 개파가 있었잖아요. 팀 김건희, 네. 팀 찐윤, 장 뭐지 부산에 지금 일본에 도망가 있는 분 있잖아요. 네네 누구 저기 아들 네. 노엘 아빠. 그러니까요. 네, 아빠 이름 장제원. 장제원, 네. 윤한홍, 이철규. 이래서 장제원이가 출마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방송 보면서 저 둘이 내 이름도 기억 못하잖아. 그렇죠. 네. 내가 노엘 아빠가 뭐야 이럴 거야 그렇죠. 아마. 네. 저 권성동 뭐 요 이제 이른바 초창기의 친윤파. 그다음에 팀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 김종인 이런 갈등 구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야 윤석열이 이준석의 그 뭐라고 합니까 장난질, 이 저기 호작질을 기분 나빠서 못 참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찐윤들이 김건희파를 몰아낸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이 장난치고 그 다음에 일설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김종인도 정말 비루한 행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관련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준석도 그렇고요. 그 지저분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선 때.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짓이 몸에 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판이 벌어지면 네네.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뭐 동원해가지고 뭐 해 이게 아니라 네네. 이런 판에서 나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얼마를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유명한 그 경기고 출신
유력 대권 주자가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회창 같은. 뭐 경기고 그 위에 선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은 나타나면 그 친구 만나서 바로 밥 먹고 하면서 너 대권 나가.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경기고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러 다닌답니다. 네네.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절반은 후배 주고 절반은 자기 호주머니 넣고. 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식의 정치 배운 사람들 많습니다. 네. 네네. 어떤 사람들은 대선 캠프에 집어내주겠다고 돈 받는 사람도 있대요. 기가 찼어. 캠프에서 일하는 자격이 돈으로 생긴다? 네네. 돈 내야지 캠프에 일 시킨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내고 캠프에 들어간 사람이면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많이 처먹겠습니까? 직고 나면은 돈 빼먹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네. 그 시골의 토호들이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한테 돈 주고 공천 받잖아요. 네네. 단체장 공천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막 개발 사업하고 재개발하고 뭐 도시 정비 사업하고 쓸데없는 하천 파디 비고 뭐 보도블록 엎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똑같은 짓을 중앙정치에서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강원도 양양군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네. 군수는 민선 된 다음에 한 번도 감옥 안 간 사람이 없대요. 네네네. 최근에 또 가고. 네. 그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그래도 왜 국민의힘 후보가 또 되고 또 되고 그러죠? 감옥 가고 또 되고. 이게 뭐 적대적 양당제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뭐 세대, 지역, 이념에 따라 가지고 애초에 나는 무슨 당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 종편이 대한민국의 악의 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싸구려 정치 토론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계열, 국민의힘 계열 나오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싸움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나는 이쪽 편, 나는 저쪽 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하고 상관도 자기 없이. 이익하고 아무 관계 없이 세뇌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농민이면 경상도 농민, 전라도 농민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곡법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있을 거고. 네네네. 도시민은 대구나 광주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걸 해체시켜 버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종편 출연합니다마는 제발 이 종편 관련 법률안 개정해가지고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 시사 프로라고 하는 그 거지 같은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싸구려 프로그램 하루에 뭐 1회나 2회 이상 못하도록 하고 출연료도 높여주고 수준 높여가지고 MBC 100분 토론 정도 되는 수준급으로 하지 않으면 못하게 이거 규제해야 돼요. 네. 정치도 모르는 사람들 나가지고 그냥 막 자기 편 편든다고 막 떠들고 우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데도 그냥 얘기해 버리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대다수예요.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다시 한남동으로 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 그 언덕배기 진입로가 언론에 포착된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마히바인가 뭐 이런 것도 차량 타고 보이고 그 다음에 산책도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윤석열이 다시 한남동 관저 입구에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윤석열이잖아요. 걷는 자세나 그렇죠. 뭐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전 당뇨가 좀 심해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듣는데 저걸 연출이라고 봐야 되죠. 100% 연출이죠. 네. 저건 뭐냐면요. 윤석열이 지난번에 한남동 앞에 그 농성하고 있는 극우들에게 편지 보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나 이렇게 건재해. 끝까지 싸울 테니까 나를 지켜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권발로 윤석열 도주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도주설이 나왔으니까 나 도주하지 않아. 여기서 나는 싸울 거야. 당신들도 끝까지 나와 함께 결사적으로 싸워야 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엄을 선포할 때요. 내란의 밤 때. 그다음 계엄 해제 요구 후에 한참 끌다가 이제 계엄 해제 받아들이겠다 할 때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앉아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강 이상설, 뭐 알코올 잔뜩 마셨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서 있다. 네네네. 나는 걷는다. 그리고 정신 뚜렷하다. 이런 거 중앙일보 보도랑 연계해가지고 그런 메시지 같아 보이네요. 그 작년 10월, 11월에 네. 찌라시입니다. 이른바 이제 정보지에 돌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1, 2월 윤석열 건강 이상설 네. 이게 돌았어요. 근데 황당무계하죠. 뭐 경제 이상설은 돌 수 있지만은 건강 이상설을 두세 달 후에 윤석열 쓰러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근데 그런 찌라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무당들을 섭외하고 있다. 네. 뭐 그런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이게 보니까요. 윤석열이 12월 달에 이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헌재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다라는 그런 하나의 계시가 아니었나 이런 뭐 사실 황당무계한 추측도 듭니다. 제가 뭐 이른바 이 주술의 영역에는 전혀 뭐 관계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비슷하게 맞아가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윤석열의 건강 이상설하고도 연동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사히 신문에 뭐 폭탄주 20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저런 장면 그다음에 뭐 체포 그다음 온갖 주술 뭐 샤먼 뭐 이런 얘기가 우리도 화가 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세계 각국에 있잖아요. K 콘텐츠도 있고 뭐 지금 오징어 게임이 시청률 1위인데도 정말 많고 뭐 그런데 이게 정말 국격이라는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손해인데 네네. 아무리 이익 집단이어도 그래도 국정을 운영해왔던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없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애국심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의 후광이 이른바 윤석열의 유산이 하다못해 10%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오고 싶어. 이게 이제 구체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유산을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하고 윤상현이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하고 윤상현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네. 제법 나와요. 네. 제법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구구집회 가서 또 큰절도 더 하고. 네네. 김문수는 또 국회에서 미안하다 그러면 인사도 안 하고 네네네. 승질 내고 네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네. 극단 세력 사이에서는 인기가 이게 높아진다. 뭐 김문수는 제가 보니까 뇌 구조가 거기에 이제 완전 빠져버린 사람이고요. 네네. 윤상현은 단교하잖아요. 그렇죠. 윤상현은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극우 노릇하고 있지만 1, 2년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나는 그때 가면 중도 합리적 보수할 수도 있어. 어차피 국민들은 돌았으면 잊어버려.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 윤상현이 제시한 시안을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년 근데 그 지지층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문제는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보수 지지층이라는 것도 괴멸된 것 같아요. 지지층 자체가 기회주의 세력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지지하다가 박근혜 탄핵 막아야 되겠다고 난리치다가 박근혜를 잡아놓은 윤석열을 또 지지를 합니다. 네. 앞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박근혜는 거기 가서 또 화해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자기 같이 지내던 친구 국회의원 만들어줘. 국회의원 네. 유영아 만들어줘. 이익관계 나누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정호성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잡아놓았다. 네. 이 앞뒤 스토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국민의힘 당사에 가면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이 걸려있대요. 저는 네.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이 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은 이승만 독재자라고 해가지고 나라 망하게 한다라고 쿠데타를 늘 모의했던 게 박정희입니다. 그랬죠. 박정희하고 평생 싸운 게 김영삼이에요. 네. 이 세 사람 사진이 걸려있어요. 이게 황당무계한 겁니다. 우리 오창희 국장님이나 저나 박정희 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 당시 역사책에서 이승만 나쁜 사람으로 교육받았어요. 그럼요. 박정희에 의해서. 박정희의 집권의 명분이 이승만 같은 무능과 이승만 독재예요. 같은 네, 이런 거 없애자 무능과 이런 독재예요. 거죠. 네. 근데 그 두 사람을 죽고 난 이후에 뭐 사후 결혼도 아니고 화해를 시켜보면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지금 돼 있으니까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 되니까 뭡니까? 이 권력에 대한 불나방 같은 추종 이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지지층들이 그렇게 되니까 정치인들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호 침투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